중학교 3학년 지학 민 일과 본문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에 올라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느꼈던 그 내신의 강도와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할 때 한 문장 한 문장 모든 문법 요소들을 철저히 파고들 집념이 좀 필요하겠죠? 자, 선생님과 함께 우리 1년 동안 1과부터 8과까지 한 땀 한 땀 다듬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을 최상으로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에서 문법 공부를 할 때는 그 각 단원별로 있는 핵심 문법 2가지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전반적인 문법 요소를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문장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문법 요소들을 선생님과 함께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We can make a difference. 우리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본문부터 거창하게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문장 구조가 시작됩니다. The idea that brought peace to my town.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우리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준 아이디어입니다. brought가 bring의 과거 또는 과거 분사형이라는 것쯤은 여러분 너무 잘 알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이 대세 정체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대세 종류가 참 많죠? 관계 대명사 대도 있고 접속사 대도 있고 지시사, 그 중에서도 지시 대명사 대도 있고 지시 형용사 대도 있고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뒤에 있는 이 절이 앞에 있는 the idea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that로 쓰였고, 나중에 우리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또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what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2학년 때 배웠던 문법 지식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which로도 바꿀 수 있죠. 당연히 주격으로 쓰였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which나 that은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 온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My name is Richard Durrell. 아이고, 반가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리차드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리차드라는 거. 리차드라는 친구를 한번 만나봅시다. I live in Kenya in the southern part of Nairobi National Park. 자, 여기에 케냐에 산다라는 말도 있고 남부지방에 사는데 나이로비 국립공원의 남부에 산다라는 말도 있네요. 자, 그러면 사는 위치를 두 군데를 함께 표현했습니다. 케냐에 산다라는 것과 남부지방에 산다. 우리가 보통 장소를 두 군데 이상 언급할 때 좁은 장소를 먼저 쓰고 그리고 넓은 장소를 나중에 쓰는 것이 영어식 표현이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자면 I live in the southern part of 어쩌고저쩌고 하고 in Kenya라고 하는 것이 순서상 맞겠지만 그럼 왜 이렇게 순서를 뒤집었느냐라고 했을 때 무거운 정보가 뒤에 간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영어에서는 여러 개의 정보를 모아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데 이 문장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각각의 정보들은 정보로서의 가치, 의미의 가치가 좀 다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뒤쪽으로 갈수록 정보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정보의 중요성도 커지지만 무게감, 특히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 있을 때 이걸 좀 무겁다라고 표현하는데 무게감이 있는 표현들이 또 뒤쪽에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는 케냐라고 하는 정보보다도 나이로비 국립공원의 남부 지역이라고 하는 요 구체적인 정보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중요한 정보이고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로서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뒤쪽으로 간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보가 너무 많죠. 긴 표현들이 함께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무게감 때문에 뒤쪽으로 간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 두 개를 바꾼다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뭐 전혀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정보를 배열할 때 원칙이 나름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The southern part of the park, 그 공원의 남부 지역은 까지가 주어이죠. 울타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울타리가 없네요. 탁 트여진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들, 예를 들면 사자 같은 이런 야생동물들이 돌아다닙니다. 공원 바깥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지식에 따르면 여기 있는 이 so 같은 것들을 접속사라고 하죠.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가 있고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방금 여기서는 등위 접속사이네요. and나 or이나 so나 but나 이런 것들이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등위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덩어리와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의 문법적 성질이 대등하죠. 동일하죠. 방금 여기서는 여기 있는 절과 여기 있는 절 두 개를 대등한 관계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긴 절 두 개를 붙여줄 때는 이렇게 앞에 콤마를 한번 찍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찍어야 되는 건 아니고 찍으면 좀 더 좋다. 한번 살짝 쉬어가자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만약에 so가 아니라 앞에 원인 쪽에 해당되는 여기에다가 뭔가 접속사를 붙인다면 because 같은 걸로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울타리가 없어서 because 그래서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They kill the animal. 그들이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까먹기 전에 여기에 이 like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전치사는 뭐뭐뭐뭐 같은 이라는 뜻으로 쓰인 like죠. 나중에 이 like가 뒤에 가면 such as라는 표현도 같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나중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십시다.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것이 대명사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누구인지 찾아야죠.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은 대체로 앞에 있을 것인데 그 앞에 명사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대명사가 가리키는 이 명사를 우리 문법 용어로는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선행사라고 하는 것이 관계대명사에만 쓰이는 그런 문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they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겠죠. 그러면 복수의 명사이면서 앞문장 속에 있었던 거를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겠죠. 야생동물들, 사자 같은 이런 야생동물들이 동물을 죽이는데 어떤 동물이냐면 바로 농부들이 기르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대세 정체도 역시 관계 대명사이겠습니다. 관계 대명사라면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밝혀야죠. 여기에 farmers are raising이라고 나서 이 raise가 기르다, 키우다 라는 뜻이니까 이 rais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좀 빠져있죠. 그 목적어 바로 앞에 있는 the animals이고 이 the animals을 가리키는 말로 대신 쓴 것이 이 that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어를 대신해서 쓴 거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잘 알다시피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 that은 생략하고 쓸 수 있고 또 위치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애니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위치나 that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야생동물들은 이 농부들이 키우고 있는 동물들을 죽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들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문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ing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ing가 동명사 ing인가요? 아니면 현재 분사 ing인가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종종 나오죠. 방금 여기서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의 의미로 쓰이고 있죠. 진행에서 쓰이는 이런 ing를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와 동명사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2학년 문법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as a result, farmers try to kill the lion. 농부들은 이 사자를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죽이려고 애씁니다. try 다음에 부정사가 들어있네요. 왜냐하면 they want to protect their animal. 자, they가 나왔습니다.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they가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으시오. 그러면 당연히 앞에 있는 이 farmers겠죠? 농부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고 가야 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같은 단어 farmer를 여기에 한 번 더 써도 되겠지만 그 같은 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명사가 특히 영어에서는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두 번 쓰지 않는 자리는 꼭 대명사가 들어있다. 그 대명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 건지를 정확히 찾아야 해석을 오해 없이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농부들이겠죠. 이 앞뒤 문맥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그 정도를 찾을 수 있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명사는 무조건 찾고 가겠습니다. 그 농부들은 보호하고 싶어 하죠. want라는 동사 뒤에 또 부정사가 들어있네요. 자기들의 동물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키우고 있는 소나 돼지나 닭이나 아끼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보호하고 싶어 하겠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문법적으로 보면 try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 to kill도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라고 볼 수 있겠고 이 to protect도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에 I woke up, 일어났고요. And saw a cow lying on the ground. 우리 소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기에 one morning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품사로 한번 구분해보면 사실상 명사죠. 한 하루인데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어느 날 아침에 라는 부사로 쓰였죠. 이렇게 명사 또는 명사구가 영어에서는 마치 부사 또는 부사구처럼 역할을 하는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래는 뭐 in the morning at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겠지만 간단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명사형으로만 대체를 하고 이 명사가 아예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을 작년에 만났습니다. 그럼 I met him last year 라고 하겠죠. 그 last year도
모양으로는 명사구인데 역할로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어쨌든 오늘 아침에 나 일어나서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니까 연결시키는 거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대등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woke up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과 saw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 요거 두 개를 붙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I woke up, I saw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확히 이 문장 구조를 뜯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saw 이름하여 지각 동사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지각 동사는 이 saw 말고도 사람의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뭐 느끼는 거, 보는 거,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지각 동사에 해당합니다. 가끔 우리 학생들이 이 지각 동사랑 감각 동사랑 좀 헷갈린다라고 하는데 우리 문법적으로 보면 지각 동사가 있는 이 문장 구조를 5형식 구조라고 하고 물론 이 형식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참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또 길이 딴 데로 셀까봐 일단 자제하겠습니다. 감각 동사가 쓰인 이 문장 구조를 2형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보통 지각이냐 감각이냐 둘 다 이제 감각 기관을 사용하는 거는 동일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차이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아서 지각 동사는 내가 어떤 감각 기관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인지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또는 인식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어가 있을 텐데 여기는 이 카우가 목적어죠. 이 목적어가 뭐뭐뭐뭐뭐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주어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반면 감각 동사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인식을 하거나 뭐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you smell good 이라고 하면 너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너한테서 그냥 자연스럽게 냄새가 나는 거지. 네가 좋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내가 한번 맡아봐야지 하고 냄새를 맡는 그런 어떤 의지적인 표현이나 어떤 인지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는 그냥 감각 동사이고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인식하고 인지하게 되는 것은 지각 동사인 거죠.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여기서는 목적어인 카우가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동사 원형이 lie이고 이 lie는 자동사이죠. 어디에 뭐를 놓다 두다라는 뜻이 아니라 놓여 있다 또는 누워 있다 또는 눕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자동사입니다.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이죠. 이 lie의 과거형이 lay이고 과거 분사형이 layin입니다. lie, lay, layin. 그리고 이렇게 진행형의 의미를 담아서 현재 분사로 표현할 때는 lying 이렇게 해서 철자가 살짝 달라지는 거 주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에 소가 한 마리 누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어인데 목적보어 자리에 있는 이 ing를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동명사 아니고 현재 분사입니다. 누워 있는 중인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lying을 대신해서 원형인 동사 원형인 lie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비슷한 뜻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lie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동작을 다 본 거. 그러니까 원래는 서 있다가 누웠다가 하는 모든 동작을 다 본 거고 ly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워 있는 그 상태인 중간 과정만 이제 본 겁니다. 일부만 본 거면 lying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면 lie라는 원형 부정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It was dead. 죽어 있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때 it의 정체는 그렇죠? 앞에 있는 our cow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그 소가 누워 있었고 죽어 있었고 and I felt so bad. 나는 참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슬펐습니다. 자, 우리 말 나오기가 무섭게 바로 등장해 버렸네요. 이때 이 felt는 지각 동사일까요? 감각 동사일까요? 목적어가 없죠? 다른 누군가가 뭐뭐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껴진 거니까 자연스러운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감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아니고 감각동사. 감각동사 다음에는 이렇게 주격보호, 형용사형으로 된 주격보호가 오고 끝납니다. 목적어는 필요 없죠. 처음에 I thought I couldn't do any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나는 겨우 11살에 불과했으니까요. 여기 at first에서 본 것처럼 이 at은 전치사이죠. 전치사 바로 뒤에 있는 이 first는 품사로 따져보자면 명사이죠. first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방금처럼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at first가 하나로 묶어져서 처음에는 이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죠. 그리고 여기 착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이 thought와 I 사이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나왔고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네요. 이 that을 이름하여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접속사에 대해서는 워낙 할 얘기가 많으니까 또 8과까지 공부하다 보면 접속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접속사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고, 접속사가 이번 단어는 핵심은 아니니까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생략돼 있다. 생략돼 있다라는 말은 생략할 수도 있는 접속사구나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여기에 anything을 대신해서 something이라고 쓰면 뜻이 약간 달라지겠죠. 나는 뭔가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여기서 anything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any가 부정문에서만 쓰인다 또는 의문문에서만 쓰인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일면 맞는 면도 있지만 이 anything이라고 하는 말이 꼭 부정문에서만 쓰이진 않고 긍정문에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뜻이 약간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I will do anything 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나는 뭔가를 할 겁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어느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할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something 하고는 뜻이 약간 다른 게 느껴지죠. 나는 겨우 11살이었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 있는 because도 접속사겠죠.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 접속사는 명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절 접속사, 그 중에서도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발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합시다. Then I realized I shouldn't ignore the problem. 역시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숨어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그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깨달은 게 과거 시제고, 뒤에 있는 내용도 사실상 과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problem 앞에 정관사 더를 왜 붙였겠습니까? 영어에서 정관사 더는 말 그대로 구체적이고 특정한 대상을 지칭할 때 명사 앞에 더를 붙이는데, 어를 붙이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 구체적인 문제, 즉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그런 가축들이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라서 더를 붙인 겁니다. I really wanted to help the people.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역시 want라는 동사 뒤에 있는 부정사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적 용법이겠죠. 그리고 이런 really 같은 부사들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동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문장을 꾸며주기도 하고 다양한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people 앞에 더를 붙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이라서 더를 붙인 겁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in the same situation,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더군다나 구체적인 사람이 됐죠. My first idea was to use fire. 나의 첫 번째 생각은, 아이디어는 바로 불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사자가 공격하지 못하게끔 좀 막아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첫 번째로 낸 생각이 불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나온 김에 이 fire라고 하는 건 명사입니다. 명사 중에서도 무슨 명사에 해당하겠습니까? 당연히 셀 수 없는 명사이죠. uncountable noun이라고 하는데 셀 수 없는 명사 중에서도 물질 명사에 속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물질 명사로 쓰였을 때는 당연히 같은 관사가 필요 없겠죠. 근데 가끔 이렇게 a fire 또는 two fires, 마치 셀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쓰여서 fire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 명사는 물질 명사가 아니라 이때는 보통 명사가 되겠죠. 자,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물질 명사로만 써야 된다, 보통 명사로만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문장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물질 명사의 보통 명사화라고 부릅니다. 물질 명사였던 것이 보통 명사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뜻도 약간 달라지겠죠. A fire, two fires라고 하게 되면 화재 한 건, 화재 두 건이라는 전혀 다른 뜻이 된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정사가 나왔네요. 비동사 뒤에는 보어 자리죠. 보어 자리에 있는 부정사니까 역시 명사적 용법이겠습니다. 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하면 동명사가 의뢰에 떠오르기 마련인데, 그럼 방금 여기에서도 using fire라고 바꿔 써도 되긴 하겠죠. 물론 바꿔 써도 된다고 해서 무조건 뜻이 똑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동명사를 쓰는 것과 부정사를 쓰는 것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긴 합니다. 간단히만 설명하면 동명사를 쓰는 것은 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느낌, 그리고 과거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거라면, 부정사를 쓰는 거는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느낌, 그리고 미래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주로 부정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얘가 불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 실현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불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니까 미래적인 느낌을 담아서 부정사를 쓰는 것이 문맥상 적합한 표현입니다. I thought lions were afraid of it.
생각하기를 역시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네요. 사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it의 선행사를 찾아보면 멀리 있지 않죠? 바로 앞에 있는 fire이겠습니다. 그러면 fire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겠죠. 그리고 이 사자들 앞에 어는 당연히 복수니까 붙일 수가 없고 더 같은 거를 안 붙이는 이유는 특정한 사자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을에 공격하는 그런 그 나쁜 사자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사자들은 불을 무서워한다라고 생각을 했네요.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 시제로 표현했으니까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도 과거 시제로 맞춰줬네요. 이런 것들을 시제 일치라는 문법용어로 써서 표현하죠. 시제를 맞춰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별것 없죠? 다음 문장입니다. Sadly, it didn't work.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그것은 work하지 않았습니다. 자, 역시 대명사 가리키는 걸 찾아야 되는데 간단히 보면 fire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불을 사용하는 것, 아까 to use fire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네요. 쌤은 개인적으로는 요게 아마 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부정사가 됐든 이런 명사가 됐든 단수형이니까 이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work라고 하는 것은 동사인데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작동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기계 같은 것이 작동하다라는 뜻도 있고 예를 들면 약 같은 걸 먹었으면 그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할 때도 work를 씁니다.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불을 한번 사용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즉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뜻이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하네요.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요거 한번 분석해 봅시다. sadly는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이 부사가 하는 역할은 그렇죠.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단어나 특정 구가 아니라 이렇게 절 전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이런 부사를 문장 부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잘난 척을 좀 해야 될 테니까 문장 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히만 얘기하고 갑시다. 첫 번째는 연결어가 있습니다. 이걸 연결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접속 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다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코멘트 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이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이 절의 내용 또는 이 문장의 내용에 대해서 이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코멘트를 달아주는 그런 부사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역할이냐 아니면 판단하는 역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therefore라든지 on the other hand라든지 for example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연결어에 속하고 접속 부사에 속하고 코멘트 부사는 방금 같은 이런 것들이죠. 슬프게도 라고 한 말은 뒤에 있는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코멘트 부사. 모르겠거든 여러분들 그냥 문장 부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instead 대신에 역시 부사죠. the fire 역시 이 fire 앞에 더가 붙었으니까 얘가 처음에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바로 그 구체적인 불이라서 더를 붙였습니다. 그 불은 도움을 줬네요. 사자들로 하여금 to better watch 하게끔 더 잘 볼 수 있게끔 도움을 줬습니다. 자, 이 문장 구조가 되게 복잡하면서도 재미있는 문장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문법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이 help를 우리가 준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사역동사에 대해서도 역시 선생님이 할 말이 많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만 얘기합시다.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lion이 나왔고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부정사가 들어있네요. 원래는 이때 better가 여기에는 없었던 거죠. to watch라는 이런 부정사가 있는데 원래 부정사에서 이 to라고 하는 것과 watch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 앞에 특수 전치사 to를 붙였는데 얘네들 둘은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건데 여기에 well이라고 하는 부사의 비교급인 better를 사이에 쏙 집어넣어서 이 to와 watch를 갈라놓은 거죠. 부정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분리부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허용되는 문법인 거죠. 분리시킨 겁니다. 나중에 우리 부정사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 help라는 준사역동사에서는 이렇게 to를 이용한 부정사를 써도 되고 아니면 to가 없는 부정사를 써도 됩니다. 마음대로 편할 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문장이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럼 뒤쪽을 봤더니 이 watch를 마치 하나의 동사인 것처럼 한번 봅시다. 부정사도 준 동사 중에 하나に속하니까 동사라고 보면 the cows가 목적어이고 move가 목적 보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한 전체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또 새로운 또 주어 동사 같은 절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는 cow가 움직이는 것을 본 거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표현에 따르면 여기 있는 이 watch는 역시
그렇죠. 지각동사이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나왔고 목적 보호인데 원형 부정사를 써도 되고 mov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써도 되는데 원형 부정사를 굳이 쓴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 얘기죠.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를 이렇게 현재 분사가 아닌 원형 부정사로 표현을 한 겁니다. Then I had another idea. 또 다른 생각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Another은 단수에 쓰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개, on 플러스 other이 합쳐진 말이고 on another. 그래서 뒤에는 단수 명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앞으로 몇 개 아이디어가 더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나 더 할 때 표현하는 말이 another입니다. 또 다른 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it was to use a scarecrow. scarecrow는 여기 철자 안에 이미 사실상 답이 들어있는데 scare는 누굴 확 겁주는 걸 말하는 거죠. crow는 우리 까마귀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우리 닭이 꼬꼬댁 소리 지르는 그것도 crow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말로 치면 허수아비 정도의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바로 허수아비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it이라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another idea였겠죠?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to 부정사는 이 비동사 뒤에 있는 자리니까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 보어 자리죠. 보어 자리니까 명사적 용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허수아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불로 하는 거는 실패를 했고 이제 허수아비를 사용하는 걸 두 번째 아이디로 냈네요. But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lions were very clever. 똑똑했습니다. 자, 여기 좀 이상한 거를 여러분 좀 봐야 됩니다. but이 접속사거든요.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입니다. 아니 접속사라면 분명히 연결해 주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연결할 때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문장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얘가 이렇게 이 자리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문장이었었던데 보통 이렇게 절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특히 등위 접속사일 때는 얘를 잘라서 아예 별개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을 문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이지만 앞에 연결하는 덩어리가 없이 단독으로 이렇게 독립된 문장으로 절로 쓰이는 것도 가능하다. 라는 것도 보면 되겠습니다. 사자들이 아주 똑똑했습니다. The first day 역시 명사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사구 역할로 쓰이는 표현이죠. 첫날에는 they 사자겠죠. 그들은 turned away. turn away라고 하는 것은 뭐 돌려보내다, 내쫓아보내다 라는 뜻인데 자세히 보면 여기 수동태가 보이죠. 비동사에다가 ed 과거분사 그러니까 쫓아냈다가 아니라 쫓아내짐을 당했다. 사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갔다기보다는 거기 뭐 이상한 허수아비 하나 없던 것이 써 있으니까 뭐 놀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든 어쨌든 이 허수아비에 의해서 쫓아짐을 당한 겁니다. 돌려보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기 수동태를 썼습니다. 그러면 허수아비가 걔네들을 돌려보냈다라는 말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The scarecrow turned away them 이렇게 표현하면 능동태의 표현이 되겠죠. 능동태와 수동태도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니까 2학년 때 배웠던 문법을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오. On the second day, 두 번째 날에 첫날에는 어쨌든 돌아갔고 두 번째 날에 하루 단위를 나타낼 때는 전치사 on을 씁니다. 두 번째 날에는 they 역시 이 day는 그 사자겠죠? jumped in 뛰어들었고 and killed more animal 더 많은 동물을 죽였네요. 하루 굶었으니까 이제 아주 그냥 식욕이 완성한 사자들이 잔뜩 공격을 했나 봅니다. 자, 역시 이 and는 등위 접속사. 그러면 jumped in이라는 과거 표현과 killed라는 과거 표현 요거 두 개를 등위 접속사 and로 연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돌발 퀴즈. in이라고 있는데 이 in의 품사가 뭐겠습니까? 품사를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당연히 전치사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틀렸습니다. 전치사라면 뒤에 명사가 있어야죠. 명사 앞에 둔다 그래서 이걸 전치사 preposition이라고 하는데 뒤를 봤더니 명사 안 보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이는 전치사가 아니라 바로 부사인 겁니다. 이 동사에다가 조그만 이런 짧은 단어들 부사를 이용해서 동사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점프하면 그냥 뛰다인데 jump in 하면 뛰어들다 라는 의미로 약간의 그 미묘한 뜻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eat이라고 하면 먹다인데 eat up이라고 하면 먹어치우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처럼 동사의 원래 뜻을 바꾸지 않으면서 약간의 그 변형, 동사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거나 다른 뜻으로 약간 더 강조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이 바로 이런 부사가 하는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jump와 in이라는 부사가 함께 만나가지고 이어 동사를 만들었죠. 또는 다른 말로 동사구 또는 동사 묶음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in처럼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 쓰일 수도 있는 이런 in 같은 단어들을 영어에서는 소사라고 합니다. 이 소자가 작을 소자, 영어로는
particle이라고 부릅니다. particle은 우리말로는 뭐 입자, 알갱이, 조그만 그 알갱이 이런 걸 particle이라고 하죠. 문법 용어로는 소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전치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 I was walking around the cow. 역시 구체적인 소죠. 소들 주변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진행형으로 쓰여 있으니까 이때 ing도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 ing겠네요. With a light. 자, 그럼 우리 배웠던 것도 복습 들어가야죠. light는 원래는 명사 중에서도 셀 수 없는 명사, 그 중에서도 물질 명사이겠습니다. 그런데 어를 붙였죠?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명사화 되었다는 얘기고, 그럼 이때는 그냥 빛이란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조명, 우리 들고 다니는 뭐 후레쉬 정도로 보면 되겠죠? 셀 수 있는 보통 명사화 되었습니다. 불을 하나 들고 소 주변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and 등위 접속사 나왔고 앞에 콤마 있으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사자들이 didn't come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가 붙었으니까 이유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자들이 아니라 자기 마을에 동물들을 침략했었던 바로 그 사자들, 구체적인 사자들이라서 더가 붙었네요. 여러분들 이런 간단한 문법을 알고 본문 암기를 하면 본문 암기가 유난히 좀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법이지만 적용을 해서 무작정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외우면 더 여러분들 본문 암기를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I discovered that lions were afraid of moving light. 나는 발견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냐면 사자들이 움직이는 불을 무서워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네요. 알게 되었네요. 이때의 that은 역시 접속사 that이겠습니다. 자, 가끔 이 that이 관계 대명사 that이냐 아니면 접속사 that이냐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고민할 거 없이 뒤에 있는 요 절이 온전한 덩어리로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으면 그렇다면 접속사인 거고 뭔가 하나 빠져있다. 주어가 빠져있거나 목적어가 빠져있거나 뭔가 비어있다. 불완전한 상태이다. 그럴 때는 관계 대명사로 보면 무난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중학교 시험에서는 그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온전하죠? 이것만 가지고도 문장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접속사 that. 그리고 여기에 사자 앞에 더를 붙이지 않은 거는 그 마을에 침략한 그 사자가 아니라 세계에 있는 일반적인 사자들을 말합니다. 사자들은 움직이는 불을 무서워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ing는 움직이고 있는 빛, 불이니까 현재 분사 ing이겠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So, I came up with an idea. come up with. 야, 동사 덩어리, 동사 구인데 단어가 3개로 뭉쳐져서 이루어졌네요.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그 방법에 따라서 이 up과 with의 품사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came은 당연히 동사겠죠? 그 뒤에 up은 뒤에 명사가 바로 뒤에 따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부사로 보면 되겠고 with는 뒤에 명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came up with는 동사와 부사와 전치사가 결합한 동사구임, 동사 덩어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생각해냈습니다. I decided to invent a light. 조명들을 발명하기로 결심을 했네요. 역시 decid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근데 그 조명이 어떤 조명이냐면 that move electronically. electronically라고 하는 말은 전자적으로 라는 뜻이고 참고로 얘랑 좀 철자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electrically C-A-L-L-Y 요거는 전기적으로 전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거는 전자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뭔가 전자장피 느낌이 나죠. 두 가지가 철자가 조금 다르니까 또 뜻도 약간 다르니까 좀 구분해서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that은 접속사일까요? 관계대명사일까요? 뒤를 봤더니 동사가 바로 보이고 주어가 안 보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가 비어있다는 얘기고 이 that이 그 주어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니까 접속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 that 그 중에서도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를 대신해서 사물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which로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생략할 수는 없다. 우리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웠던 기본 문법이었습니다. 전자적으로 움직이는 조명, 이 조명을 발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부정사는 미래적인 느낌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결심한 순간 이미 만든 게 아니죠. 만들기로 결심했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을 표현해서 부정사를 썼습니다. Because I like machine, 기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접속사 I could find,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뭘 찾았냐면 what I needed, 필요했던 것을 찾을 수 있었네요. 이번 단원의 또 두 번째 핵심 문법인 관계대명사
what이 등장했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우리 많은 문법책에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는 the thing which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선생님이 여기에 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설명이 있지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것, 뭐뭐 하는 것 이라고 하는 the thing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여기 앞에는 선행사를 따로 찾을 수는 없겠죠.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필요로 했던 것, 여기 need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비어있죠. 이 비어있는 것이 바로 the thing이라는 명사이고 내가 필요로 했던 것, 그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계를 좋아하니까. 자, 그러고 나서 부정사가 나왔네요. 이 부정사는 그 조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니까 부정사의 용법 중에서도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because가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이 주어 동사 이 절은 뒤에 있는 이 절과 두 개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죠. 그리고 이렇게 절 전체를 앞으로 원래는 여기 이 자리에 있었던 거를 통째로 앞으로 옮긴 거니까 이렇게 자리를 막 옮길 수 있는 절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사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니까 이 because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문법은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I found an old car battery. 오래된 배터리도 찾았고 또 조그마한 장치, 오토바이에서 조그마한 전자장피도 하나 뜯어냈고 또 스위치도 찾았고요. 그리고 고장난 electronic light, 전자 조명도 하나 고장난 거 찾았네요. 방금 여기에 A도 찾았고 B도 찾았고 C도 찾았고 D도 찾았는데 이렇게 열거하듯이 표현하는 거를 병렬구조라고 하죠. 병렬구조로 표현할 때 and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만 붙입니다. 역시 등위 접속사입니다. At 13, 13살에 I finally made, 만들었습니다. What I called lion light 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what도 관계대명사 what이네요. 해석을 했을 때 뭐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관계대명사가 맞고 가끔 이제 시험 문제 중에 what 구분하는 문제로 의문사 what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what이 의문사로 쓰일 때는 무엇 또는 무슨 이런 뜻으로 쓰였으면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의문사입니다. 내가 lion lights라고 부르는 것, 여기 I call라는 주어 동사에다가 여기 목적어가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 빠져 있고 얘가 lion lights가 아니 간접 목적어가 아니고 얘가 목적어이고 얘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 관계인데 여기 빠져 있는 이 목적어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있는 the thing이죠. 뭔가를 만들었고 그 만든 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lion lights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 관계대명사 what이었습니다. My father said,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I'm so proud of you, Richard. 자랑스럽다 라고 하네요. 저도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I've set up lights. 이때 set up이라고 하는 동사구는 뭔가를 설치하다 라는 뜻도 있고 뭐 준비하다 라는 뜻도 있고 좀 나쁜 뜻으로 쓰이면 남을 이렇게 속이려고 함정 같은 걸 파다, 어떤 셋업하다, 함정에 빠뜨리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 set up입니다. 자, 조명을 그때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At 7 home, 7개 가정에 설치를 했네요. 우리 마을에, 우리 공동체에 있는 7개 가정에다가 설치를 했고 and, 등위 접속사 나왔죠? 그러면 모양 똑같은 걸 찾아야 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have set up 이라고 하는 현재 완료 표현과 또 haven't 어쩌고저쩌고 하는 또 현재 완료형 요거 두 개를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연결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7집에다가 조명을 설치를 했고 그리고 haven't heard 듣지를 못했습니다. anyone이 목적어이고 complain이 목적 보어이죠.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바에 따르면 이 heard는 지각 동사. 오늘 자꾸 나오네요. 지각 동사가. anyone이 complain 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자에 관해서 불평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ing를 넣어서 complaining 이라고 해도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complain 하는 걸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때부터는 불평하지 않았다. 사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죠. they라고 할 때 they는 그 마을 사람들이겠죠. 이 조명을 설치해준 그 집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thanked me, 나한테 고마워를 했습니다. saying ing, 말하면서 고마워했는데 이때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현재 분사를 이용한 분사 구문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분사구문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우리 한국에서 워낙 이 일반화된 문법 용어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분사구문, 분사를 이용한 특별한 구문인데 이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꾸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서 고마워했다라고 했으니까 as they
시제가 과거죠. thanked가 과거니까 그러면 said 하고 땡땡땡땡. 원래는 이 표현이었던 것을 짧게 줄여서 saying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말하면서 고마워한 거니까 접속사는 굳이 없어도 충분히 뜻을 유추할 수 있고, 또 감사한 사람이나 말한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they라는 주어도 생략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시점이죠. 감사한 시점이나 말한 시점이나. 그래서 같은 시점임을 나타내는 간단한 요 현재 분사를 이용해서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요 saying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exactly what we wanted.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것이다. 역시 이 what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we, 주어, want 동사, 뒤에 목적어 비어있죠? 이 비어있는 목적어 역할도 하면서 선행사 the thing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그러면서도 해석도 뭐뭐뭐 하는 것, 우리가 원했던 것, 이렇게 해석되니까 관계대명사는 어느 뭐로 보나 확실하네요. 러블리 보이는 이 만들어낸 리차드라는 소년을 얘기하는 거 있죠. Surprisingly, 우리가 아까 배웠던 표현에 따르면 문장부사에 속합니다. 문장부사 중에서도 놀랍게도 이거는 연결부사가 아니라, 그렇죠, 코멘트 부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나의 아이디어는 is now used all over Kenya. 케냐 곳곳에서 사용됩니다. PP 해서 수동태가 되어 있네요. 아이디어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담아서 수동태로 표현했습니다. To scare away, 쫓아내는 거죠. 겁을 줘서 쫓아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정사는 역시 부사적 용법. 다른 동물들, 예를 들면 elephant 같은.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like하고 such as가 뜻이 비슷한 말로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약간 좀 다른 말입니다. like 하고 나서 뭐뭐뭐뭐 나올 테고 such as 다음에도 뭐뭐뭐 나올 텐데 such as는 얘는 약간 for example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코끼리 같은. 그러면 like도 뭐뭐처럼이라는 뜻이니까 같은 의미 아니냐 하겠지만 약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such as 다음에 나와 있는 어떤 A나 B나 뭐 이런 예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일 때는 such as를 쓰고 포함되지 않고 그런 비슷한 부류를 얘기하는 것일 때는 like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fruits. 나는 과일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like 하고 나서 사과, 바나나라고 했다면 나는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좋아합니다 이지 이 좋아하는 과일 속에 사과나 바나나가 꼭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 여기에 such as 사과, 바나나를 하게 되면 사자와 바나나를 포함하는 그런 과일들을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약간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존재하는 거겠죠. 구분해서 쓰면 더 좋겠네요. 이 경험으로부터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that 명사절 접속사 오늘 계속 나오네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의 삶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네요. 명사절 접속사라고 했고 그러고 나서 even though라는 접속사가 또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접속사인 건 알겠죠. 그런데 이때 even though는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even though를 짧게 줄이면 though라고 바꿀 수도 있겠고 여기에다가 all 붙여서 although라고 붙여도 상관없겠습니다. 참고로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다가 even if랑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even if랑은 전혀 다른 말이니까 다음에 even if의 뜻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ven if는 다른 뜻입니다. 나는 단지 조그만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I was also able to prevent lions from being killed.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be able to 하면 can의 과거형 could하고 뜻이 같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완벽히 같은 표현은 아닙니다. can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능력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be able to는 특별한 능력, 어떤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능력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 be able to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본인이 만든 그 조명을 통해서 움직이는 조명으로 사자를 쫓을 수 있고 막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특별한 능력이라고 봐서 be able to를 쓰는 것이 can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긴 합니다. 사자들로 하여금 여기 prevent A from being, ing 이렇게 쓰는데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라는 뜻입니다. being killed, 사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못하게끔 막을 수도 있었다. 가축으로 키우는 동물들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사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It free from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이 ing는 볼 것도 없이
명사이겠죠.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사절은 죽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수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Thanks to my work, 나의 work 덕분에 thanks to가 전치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용어를 좀 정확히 구분하고 갑시다. thanks와 to가 합쳐져서 하나의 전치사가 됐는데 단어가 두 개가 모여있죠. 이거를 구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 요 덩어리를 부르자면 여러분들은 전치사 구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 전치사와 전치사 구는 다른 말인 거죠. 그리고 이때 work는 명사로 쓰였고 일이란 뜻도 있고 뭐 어떤 작품이란 뜻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나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교 케냐에 있는 장학금을 받고 아주 성공했습니다. I'm really excited about this.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신이 났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걸 항상 이렇게 과거 분사로 표현해야죠. exciting이라고 하면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감정이 생긴 결과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 사람의 감정은 다 결과에 해당되죠. 그럴 때는 항상 과거 분사를 씁니다. 이거라고 하는 것은 장학금까지 받은 이 사건을 얘기하겠죠. In my new school, 새 학교에서 I'm now teaching,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형이죠. 현재 분사 ing겠고 누구를 가르치냐면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네요. 친구들에게 간접 목적어, 어떻게 만드는지를 직접 목적어, 간목, 직목, 일요일유진 사형식 구조입니다. 여기에 how에다가 to 부정사 합쳐져서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 역시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이고, 그리고 이거를 절로 바꾸면 how 주어에다가 should라는 조동사를 붙이고 동사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때 보통 여기에 make를 쓰는 거는 다들 알 것 같은데 주어를 뭘로 쓰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들한테 가르쳐줬으니까 친구들이 만들겠죠? 그러면 여기를 they라고 하는 조동사로 바꿨으면 무난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리고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 앞에 있는 모양을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 use라는 동사가 보이는데 여기 앞에 있는 여기 am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to make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to use, to make, how to make, how to use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등위 접속사 and가 해주는 겁니다. 그 조명들을,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사용하는 법을, 그리고 만드는 법을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부정사 두 개가 붙어있는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가 붙어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I tell my friend,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죠. 따옴표를 붙여서 직접 화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들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당연히 life의 복수형 lives가 쓰였습니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네요.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으니까 시제를 현재 시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은 관계대명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그 이외에도 주격도 있었죠. 목적격도 있었고, 그리고 지각동사와 또 감각동사의 차이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 그리고 기타 다양한 표현들,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문법들이 숨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영상을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문법 지식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2과에서 만나겠습니다.